자, 안녕하십니까.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, 오늘은 K-팝에서 K 주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 그 BTS가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. 최신 차트 1위를 어제 발표를 하고 오늘 바로 1위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, 그리고 이 BTS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우선 K-팝에서 그만큼 이제 BTS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고무적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을 통해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 산업인데요. 그 엔터 산업에 대한 부분이 K-팝으로 엮이면서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, 또한 올해 여름쯤이었죠.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아카데미 또 작품상을 받는 또 쾌거를 이뤄내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도 엔터 쪽으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한 역량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BTS가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업체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고요. 하지만 이제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역시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, 이번 달 10일에 상장되는 카카오 게임즈인데요. 이 카카오 게임즈가 역시 청약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역시 상당히 하반기에나 이제 내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IPO 쪽 기대주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. 이제 그 BTS 쪽에 대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는데요. 이제 이 상장을 준비하기 위한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간단히 좀 얘기를 해드리면, 이제 6월달 기준으로 지분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이제 분산이 되면 조금 변경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시혁, 그 BTS를 이제 키운, 그 인큐베이팅을 하고, 그리고 디렉팅을 하고, 감독을 하고, 그리고 제작을 하고, 뭐 이런 거를 총망라한 방시혁 대표가 43.06%를 보유를 하고 있고, 여기에 이제 넷마블이라고 하는 게임 업체가 25.2%. 그럼 당연히 이제 넷마블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창투사, 참고로 이 회사는 이제 DPC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입니다. 12.2%. 그리고 웰블링크라는 회사와, 그리고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다. 그래서 10%와 9% 정도.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세 방시혁 대표와 넷마블과 스틱인베스트만 합쳐도
한 90% 정도가 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한 80% 정도 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아마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산이 더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분산이 더 되면 아마 주주들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가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넷마블 장 초반부터 역시나 뭐 강한 상승을 하면서 7%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내 지금 뭐 장중이지만 보합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, DPC 역시 장 초반에 13% 넘게 상승을 하다가 장중에 15%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내에 좀 보합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근데 이 두 종목이 원체 이제 BTS가 그런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간 부분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. 그래서 DPC 보시면 뭐 5,000원대 주가가 19,000원까지 간 흐름이고, 넷마블도 최근에 10만원 초반대 흐름, 9만원대 초반대 흐름이 16만원, 7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호재성 뉴스가 나왔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만 결론 차익 실현을 일단 채우고 보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차익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완전히 끝난 부분은 아니고요. 또 뭐 계속 연속적으로 뭐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, 예전에 그 강남 스타일로 유명했었던 싸이 님이 빌보드 차트 2위까지 등극을 했었죠. 근데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면서 2위까지 등극을 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역시나 꾸준히 계속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했었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역시 BTS 이번에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에 이제 뭐 키이스트는 이제 일본 쪽 자회사가 BTS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한 부분이고, 뭐 초록뱅 같은 뭐 경우도 이제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어서 뭐 드라마 제작 관련된 부분으로 엮이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근데 저는 이것으로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. 다른 쪽으로 좀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. 우리나라의 3대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제 책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, 책 뒤에 이렇게 보시면 그 사업별, 이제 업종별, 사업별 이렇게 밸류체인 같은 거를 나열해 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3대 기획사라고 하면 SM, JYP, 그리고 YG로 꼽히는데요. 그래서 BTS가 저런 이제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저렇게 또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속사, 엔터테인먼트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 관련된 엔터 쪽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그 부분을 틈타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리고 BTS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그 아미라고 하는 팬덤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결국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투자 자금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슈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죠. 블랙핑크가 또 이제 그 빌보드의 유명한 가수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이제 곡을 또
내놨는데 상당히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되는 흐름들로 보이는 모습이고, 그래서 예전에 3월달, 1월달, 2월달, 그러니까 재작년 그 이제 승리 파동, 그러니까 승리가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클럽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대표 양현석과 그리고 양현석 동생분도 다 이제 퇴사를 한 그런 상태고,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여하튼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승리가 소속되어 있는 빅뱅이 다시 이제 완전체로 다 이제 제대를 하면서 올해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에는 이제 컴백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승리를 제외한 4명이 나올 것 같고, 그리고 블랙핑크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보는 데 있어서는 JYP, 요새 가장 큰 우리나라 쪽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의 종목은 이제 JYP 같습니다. 그래서 복고풍으로 JYP, 그러니까 박진영 사장이 다시 돌아왔고, 거기에 그 있지라고 하는 걸그룹이 다시 컴백을 했고, 그리고 트와이스 역시나 컴백을 준비를 하고 있고, 컴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,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, 그리고 갓세븐이라든지 이제 보이 그룹들도 슬슬 이제 컴백을 하고 있어서 JYP가 SMYG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런 라인업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, 해외 쪽에서도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SM도 있었지만 SM은 엑소라고 하는 그 보이그룹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, 이제 중국 멤버들이 이제 탈퇴를 하면서 조금씩 Y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근데 이 세 업체들을 보시면 결국 이제 연예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연예 매니지먼트를 통한 다양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 SM 같은 경우는 키이스트나 뭐 다른 쪽에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판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, YG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YG 플러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바탕으로 뭐 푸드나 음식이나 뭐 굿즈 상품이나 뭐 다양한 부분으로 역시나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JYP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예 기획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. 그리고 BTS도 마찬가지고요. BTS도 역시 다양한 그 연예 기획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. 그리고 최근에 큐브 엔터테인먼트 뭐 탐방 갔다 와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지만,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런 마케팅 채널이 상당히 굳건하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이제 컴백이나 그런 이 투자에 대한 투자 대비했을 때 이 투자에 상당히 좀 많이 저해가 되는 역할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.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다 웬만한 기획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. 근데 큐브 같은 업체들도 꽤 많이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, 다른 뭐 SM이나 JYP, YG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만 바탕으로 했을 때 한 뭐 몇십억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BTS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.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될 때 그때 뭐
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수고도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